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4.15 총선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무게감 있는 정통 언론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계에서 실력과 필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고 경력면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언론계 경력을 갖고 있는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이신우 논설고문과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을 지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문화일보와 데일리안에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투표지라고 보기 어려운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언론계에서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핵심적인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고문은 오늘 11월 22일 문화일보에 4.15 총선 부정의혹 내년 대선은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특히 이번 칼럼은 그동안 이신우 논설고문이 두 차례 이 문제를 다뤘던 분량이 짧은 미니 칼럼 형태가 아니라 정식 칼럼, 그러니까 충분한 분량의 신문 칼럼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또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은 이틀 전인 지난 11월 20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부정선거 똑똑한 해커 한 명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문화일보와 데일리안은 오프라인 신문과 온라인 매체 중에 모두 메이저급 언론 매체로 평가받는 그런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럼 먼저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고문의 칼럼부터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칼럼 모두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좋은 그런 칼럼입니다. 참고로 이신우 논설고문의 오늘 칼럼 첫머리는 권순알TV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4.15 부정의혹 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이게 메인 제목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흔히 부제목으로 말하는 서브타이틀 작은 제목들로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차례로 진행, 비정상적 투표 용지들 줄줄이, 원고 측 변호인단 증거 축적 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 민주주의 책임론 불가피, 윤석열 후보 입장 밝혀야 할 때, 이렇게 작은 제목, 부제목들이 6줄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권순알TV는 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한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이라 경영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선거구의 재검표가 반복되면서 그 같은 얄팍한 조치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정상적 선거가 아니다. 괄호 열고 닫고 차기환 변호사. 최근의 파주월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인쇄지, 두세 장씩 붙어있는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 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린트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표지들도 쏟아졌다. 크기가 다른 기표 도장, 찌그러진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일일이 증거로 축적하고 있으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많은 부정의혹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처녀가 달빛을 받아 잉태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한다. 일례로 접혀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형상 복원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 측 참관인단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항의하면 성경에도 처녀 잉태가 있지 않느냐는 투라는 것이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피 전술, 지연 전술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전히 100여 개 재검표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런 전술이 유효할지 궁금하다. 결국 재검표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심판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15 총선 부정 의혹설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척도 만만치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고 매도했으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난 당선됐으니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듯 모든 증거물이 선거관리 실수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물론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일단의 법조인들이 최악의 경우 개인적 명예실추나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책임 추궁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때 이 나라의 무너진 선거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설령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그만큼 날카로워질 것이다. 설령 부정선거를 꿈꾸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한들 감히 무모한 행위에 나서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개표 요원에 중국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반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관심과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맞닥뜨릴 정치적 환경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시 의회를 절대 다수로 지배하는 반대당 소속 의원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더 큰 저항을 받을 공산이 농후하다. 팔다리를 묶인 채 2년여 허송 세월해야 할 것이 뻔하다. 반면 총선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최종 결론 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금의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결론 나면 국회 해산이라는 황금 사과를 독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상은 문화일보의 이신우 논설 고문이 11월 22일 쓴 4.15 부정 의혹, 내년 대선은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류신문, 문화일보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주류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이어서 네 번째 정도 되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고 우파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석간신문입니다. 그 문화일보의 사내 필자라인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이런 칼럼을 실었고 이 칼럼이 게재가 됐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일보의 이병규 회장 그리고 이용식 주필 이런 최고위층의 결단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성격의 칼럼입니다. 이신우 논설 고문은 물론이고 이병규 회장과 이용식 주필 모두 참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아주 의미 있는 아마 이 칼럼은 상당히 화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우파 시민들이 읽을 것이고 문화일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난번에 한번 문화일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방송해 드린 다음에 그 댓글에 보면 문화일보를 신규 구독하겠다는 그런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칼럼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을 지낸 아주 핵심적인 국민일보의 간부였습니다. 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11월 20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쓴 부정선거 똑똑한 해커 한 명만 있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똑똑한 해커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서브타이틀 부제목은 4.15 총선 인위적 개입 가능성 있다. 촛불 집단 위기 본질은 거짓 신뢰 상실, 수개표 원칙, 전사는 보조 수단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15 총선 경기 파주을 선거구의 지난주 재검표 결과도 그랬다. 투표관리관 확인 누락, 배춧잎색 인쇄, 규격을 벗어난 여백, 비정상적 기표 모양과 크기, 뻣뻣하거나 붙어있는 투표지가 공식처럼 확인됐다. 원고 측 법정 대리인들은 전체 투표지의 10% 정도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당초 파주을 진동면은 개표 때 사전투표하면서 인구수 159명보다 많은 201표가 나와 주목받은 곳이다. 섞여있던 유령표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다. 파주을에서는 투표함이 훼손된 흔적도 발견됐다. 인접 파주갑 선거구 투표지까지 투표함에 있었다. 이번 재검표는 인천 연수을 6월, 경남 양산을 8월, 서울 영등포을 8월, 경기 오산 10월에 이어 5번째였다.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180일 안에 판결하게 돼 있다. 지난해 치른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들은 최소 1년 2개월 방치돼 있었다. 재검표에서 주심 대법관들의 편파 진행은 늘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이의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 증거로 채택된 것이 없다는 항변도 따라다닌다. 오산에서는 부정선거 주범인 선관위 측이 왜 진행을 하느냐며 원고 측이 재검표를 보이콧했다. 일부 대법관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기일을 정하지 않고 퇴장하기까지 했다. 300명,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300명을 뽑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여권은 183석, 제1야당 지금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열린민주당 3명, 당시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명이었다. 선거 직전 유시민이 예측했다는 야당 180석의 정반대였다. 낙선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무효소송이 잇따랐고 1년을 더 넘겨 재검표가 시작됐다. 압승 후 민주당은 다수결 연쇄 입법 폭거를 밥 먹듯이 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4.15 총선 한 달 뒤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253곳의 당일 사전 선거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다며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통계학 회장, 과학기술 한림원장을 지낸 그는 통계학 관점에서 확실히 일어나기 어렵고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해 의혹을 불식할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거의 예외 없이 원고 측은 촬영 불허, 자료 삭제 등 편파적 재검표에 거세게 항변한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관대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선거수사 전문가 황교안조차 대선 후보 경선 때 4.15 부정선거 의혹을 꺼냈다가 경고를 받는 등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에는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등을 겨냥해 이런 말을 했다. 개떡 같은 선배 정치인들아,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라고 했던 귀착점이 꼴랑 땅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 정치적 조직 세력을 확장한 이재명인가? 백성의 사람 보는 눈도 이 정도는 된다. 촛불 난동 집단의 위기는 거짓과 신뢰 상실이 그 본질이다. 이 때문은 아니겠으나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 입장을 철회했다. 최근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은 이재명 지지율이 심각한데 모두 여의도에만 있다고 걱정을 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검찰이 한 짓을 생각하면 화병이 나려 한다며 분개했다. 착각이야 자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지든 정치적 수사든 권세 있는 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겸손과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스스로 덧치고 폭탄이면 품격이 나올 리도 없다. 여태 남 탓할 겨를은 있는가?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인터넷 포털에서의 댓글 이상 행위를 분석하는
크라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작과 민심 왜곡을 거의 완벽히 잡아내는 자동감지 프로그램으로 2017년 대선의 충격적인 드루킹 부정선거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경수 등 일부 민주당원과 드루킹 일당은 2016년에서 2018년 포털기사 7만 6천여 건의 댓글 118만 8천여 개 모두 8,840만여 차례 추천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공모 조작했다. 사람 죽고 나서 처방전 나온 격이 됐지만 그나마 박수받을 일이다. 그렇다고 크라켄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선거마다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다. 부정선거는 민심 도둑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선거 결과는 나라 전체의 명운을 좌우한다. 기초자치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대통령이 어떠해야 한다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다. 선거운동과는 별개로 투개표 과정에서 오류 잡음은 항상 있어왔다. 투표지 분류와 전산개표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 신뢰성, 사전투표 후 허술한 투표함 보관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와 전산 시스템은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는 제안은 진작부터 나왔다. 사전투표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를 아예 폐지하라는 주장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유불리를 떠나 투개표 공정성을 먼저 확보할 책임이 있다. 여의치 않으면 야당만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감시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선거운동에 함몰돼 투개표에서 눈을 떼면 낭패를 자초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 대선 패배 정도가 아니라 가뜩이나 망가진 나라가 회복 불능으로 내려앉을 것이 뻔하다. 초유의 드루킹 댓글 조작인들 상상이나 했는가?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의 기막힌 얼룩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예고된 부정선거는 없다. 수만 선거관리 종사자의 눈을 피해 부정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물음은 함정과 같다. 첨단 전자투개표는 역설적으로 부정선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일부 식자층은 똑똑한 핵 한 명만 있으면 감쪽같이 해치울 것이라는 염려를 떨치지 못한다. 이 시대 최고의 가치 정권 탈환과 정치 교체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상은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쓴 칼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 고문, 그리고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두 분 모두 정말 정통 언론인, 대단한 언론인들입니다. 이런 언론인들이 드디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문화일보와 데일리안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 언론에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한국 언론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